독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참 다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 기승전 고용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OMC는 두 가지를 타겟팅으로 합니다. 하나는 인플로이 타겟팅, 바로 고용이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물가는 좀 좋지 않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오늘 고용이 약간 기대치보다 하단으로 하면서 원래 애당초 시장이 바랐던 것은 기대했던 것은 대략 한 24만 명이었는데 17만 5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이었어요. 보통 인플레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임금이 어때? 라는 거였는데 임금 상승률도 생각했던 것보다 0.3보다 아래인 0.2, 더구나 연간으로 보면 3.9를 때렸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핵심 키워드를 뭘로 뽑느냐라는 거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물 건너갔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앞에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은 이게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씀해서 물가가 높다? 근데 경기는 안 좋다 그러면 연준은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금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물가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반면에 물가가 높아?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심지어는 12월 달 혹은 내년 더 심한 경우에 그동안의 주가가 4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야, 이거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죠? 되살린 금리 인하의 불씨. 과연 금리 인하의 불씨 이걸 어떤 부분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고용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용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헤드 타이틀에 전체 의미 있는 지수가 과연 5월 달에 어떤 거냐. 물론 발해 방향도 중요한데 이게 발해 방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얘가 긍정적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올라가야 의미가 있어? 이미 여러분들은 숫자 하나를 알고 계시죠. 이 장이 4월 달에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얜 이 아래 내려가면 이건 과매도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지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찐팬이시죠. 오늘도 유튜브에서 열일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수 얼마죠? 그 지수가 얼마였었냐면 2615였죠. 이 지수를 꼭 기억하시고요. 얘보다 먼저 더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획해야 될 수는 2332였죠. 바로 이 아래만 내려오면 이거는 과매도다. 하지만 2332와 2615는 같으면서도 다른 지수입니다. 2332는 이 장이 하락장일 때 과매도에 들어가는 소위 우리가 주가는 항상 버블과 역버블을 넘나드는 이런 주가 흐름이죠. 그때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시장이 하락장일 때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라고 그랬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구별할 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월봉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칠 때도 1번부터 가르치지 마십시오. 진짜 봉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월봉. 왜냐면 일봉은 파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월봉은 추세입니다. 얘는 더군다나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뭘 더 똑똑하거나 이게 아니라 수없이 30년 이상 하면서 항상 제가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내가 깨먹었구나. 그걸 한 땀 한 땀 그걸 깨지면서 알아낸 노하우를 단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니까요. 한번 그냥 쭉 빨아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듣다가 이건 내가 아닌데 그러면 그냥 입 바깥으로 뱉어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얘기하는 건 직독직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건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차트 분석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 땀 한 땀, 주가는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하는데, 추세가 우상향하고 하락할 땐 추세가 하락해. 이때 이건 월봉을 봐야 돼.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길게 올라가고 하락장에는 하락이 길게 가는 롱숏으로 움직여라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락장일 때 2331을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2330보다는 2615가 중요하다는데 여기를 닫고 주가가 탕 튀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시장은 금요일에 주가가 확 빠져버렸죠. 그 빠진 이유는 또 왜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되살린 금리 인하의 불씨는 오늘 고용이 있었다. 근데 고용의 사실은요. 숨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크릿, 바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사실은 여기 타이틀 갖고 작가님하고 고민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타이틀 뭐로 갈까요? 제롬 파일보다 옐렌. 우리 작가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난 옐렌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옐렌 아시죠? 지금은 재무장관이지만 바로 이 앞에 제롬 파일 선임이었죠. 바로 FOMC 이 회의를 관장했던 패드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옐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요게 어떻게 보면 진짜 숨어있는 재료는 뭐냐라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향후 올해 내내 주식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역시 방송하다가 미처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10시 30분에 디테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빅픽치부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 장 어땠는데 슈퍼위크에 보십시오. 일단 2615, 좋았어. 과매도 역시 튕겨 올라갔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검승부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하늘에 떨어질 때 땅에 닿으면 가만 놔둬도 공은 닿고 올라가죠. 우리가 이것을 테크니컬 리바운드, 자율적인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장은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얘가 뭐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지 빠졌다는 이유만 갖고서도 올라가고 우리가 그것을 과매도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동력을 가지고 진짜 가느냐. 그건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모멘텀. 모멘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모멘텀, 하나는 금리 모멘텀인데 얘들 봐라. 얘들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도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오늘 위로 올라가면서 애플, 암젠 이런 것들 큰일 했지만 저희 시선은 그쪽보다는 항상 엔비디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기, 엔비디아를 읽지 말고요. 너는 경기야. AI가 어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말에 네이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딱 보면서 AI? 또 그다음에 우리가 AI 그러면 사실 우리는 받아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역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서버를 제작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데가 마이크로, 구글 이런 데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소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HBM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냥 그 커다란 거기 그 잔치상에 그냥 발 하나 딱 올렸습니다. 그거조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엔비디아의 어떤 우리 회사끼리의 경쟁. 이미 SK하이닉스가 들어갔던 그 밥상을 삼성을 끼어들게 하면서 가격의 경쟁력을 불러일으키는 엔비디아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AI 그러지만 주가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미국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온몸으로 받아서 먹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자막에 그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중국차 생각보다 괜찮아. 우리 각성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 그러면 기술들도 쳐져 있어. 또 우리가 맨날 음식 같은 거 보면 중국산 믿을 수 없어. 뭐 어때 그러는데 죄송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청소기 웬만한 그래도 웬만큼 중산층 이상이라면 청소기 어디 거 들어가 있습니까? 요새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우리 뭔가 좀 각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밸류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더군다나 AI의 새 물길을 올렸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5월달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 방향이 어떻게 되냐는데 우리가 발해 방향은 며칠을 보냐면 보통 3일 동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틀 동안 봤을 때 지금 발해 방향이 어떠냐 할 때는 발해 방향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월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간 양봉이어야 하는데 양봉도 아니고 더군다나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전달의 종가보다도 얘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금요일 날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아쉽죠. 이거 많이 썼던 거죠.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고점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때리는 매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올라갔다 전부 다 음봉을 크게 맞았고요. 여기도 올라갔다 둘 맞았죠. 이건 어디랑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왜 여름 휴가 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증시 분석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앞두고 월가의 매니저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떠난다. 또 아니면 우리 설날, 추석날 이 연휴가 있을 때 주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두드겨 맞으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불투명성을 싫어한다는 것도 필히 아시기 바랐고요.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날 휴일이잖아요. 이렇게 연휴가 껴있을 때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함부로 쫓아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이해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30분볼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까지 5월달 지금 시장은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4월달은 안 좋았죠. 그렇죠? 발해 방향이 아래였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또 제 너튜브 이렇게 10시 반에 하다 보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선풀 달아주실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수재님 4월 달에 발해 방향을 보고 제가 잘 피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4월 달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누가 잘 피해갔느냐. 벌 때 벌어주고 알 때 잠깐 숙여주고 다시 벌 때 벌어주고 얘는 지금 아직까지 방향은 완전하게 정하지는 않은 상태에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드디어 여기 생명선 20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20선 위에 생명선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현재 그래도 생명선 위에 올라간 것이 현재까지는 제일 잘 된 거고요. 이제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장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발해 방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의 제목에 그러면 요번 달에 알겠어. 상승하는 거 알겠어. 얘 내려가면 과매도니까 얘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졌으면 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얘는 밑으로 내가도 얘는 저층 아파트 거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고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 내려갈 때마다 저점의 매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위로 갔죠. 그럼 올라갈 때 뭘 해야 되냐면 그래 알겠어.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데 너 어떻게 올라가야 이번 달에 의미가 있는 상승이니? 이게 중요한 맥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얘가 올라갈 때 너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니? 라고 할 때 월봉의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요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2615아래는 의미가 있다 그럴 때 바로 월봉의 소위 CT존 이동평선을 이용한 활용 방법이거든요. 크로스가 돼도 턴되지 않으면 그때 그 아래는 언더에 있을 때는 과합에도 이걸 CT존 매매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요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얘 빨간 이만층 할 때 이게 롱이겠죠. 파란색 내려오죠. 숏. 다시 빨간색이 더 많이 올라가죠. 롱. 다시 내려갈 때 파란색이 작죠. 이때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갔던 폭 대비 내려가는 조정폭이 작으면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얘가 롱 다음에 숏의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쭉 뻗어갔다가 다시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제꼈다가 다시 가는 거. 아니면 주먹을 뻗었다가 다시 더 세게 가기 위해서 잠깐 뒤로 제꼈다가 뻗어 올라가는 롱숏 파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주식 새내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자연스럽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꼭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괜찮아. 많이 올라갔어. 조금 조정받았어. 괜찮아. 여행 가셔도 됩니다. 많이 올라갔어. 괜찮아.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얘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얘가 조정받으면 올라갈 때 이 상승폭이 앞에 있는 이 고점대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보일까요? 안 보여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TV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고 길고 짧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쌍봉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얘가 상승이 더 길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얘가 이 상승을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낮아지는 거. 이렇게 음봉이 낮아졌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낮아지는 캔들, 그래서 로우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그 다음 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원데이 투데이하고 말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너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시장은 안정적이니 라고 분석할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에서 무슨 색깔이 더 많이 하는 것은 초등학생 갖다 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 내려가도 괜찮다 같은 이유를 그럼 아시겠죠? 오, 얘가 롱이었네? 여기 비해서. 그죠? 이게 롱이었죠. 길었죠. 숏. 괜찮아. 올라갈 때, 오, 얘가 롱이었잖아요. 그죠? 얘가 3월달까지 올라갈 때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도 괜찮다는 이유도 아시겠죠? 얘가 내려갈 때 아직 얘가 벌어놓은 것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얜 여기를 깨기 전까지 얘가 설령 만약에 이번 달에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롱이니까 얘는 내려갈 때 괜찮았어. 이렇게는 안 끝난다는 표현을 제가 쓸 때가 그겁니다. 너 그럼 내려갈 때 난 살래. 팔래가 아니라. 문제는 얘는 내려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 의미 있는 지수는 제가 두 가지를 찍어놨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지수. A라는 지수는 뭐냐면 2692입니다. 얘가 월추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발의 방향이 우상향한다고 그럴 때 얘는 어디보다 높아야 되냐면 최소한 전달 말 종가보다 올라가줘야 얘가 지금 괜찮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이게 바로 전달 말, 4월 말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요일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물론 이제 또 봐야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다만 이번 주가 슈퍼 위크의 한 주였다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빅 이벤트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92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전달 말 주가보다 올라가야 얘가 이번 달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 얘가 빨간색이 나오고 좀 올라가는구나. 물론 양봉우봉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아니라 시작 전보다 올라가냐 내려가냐였는데 시작점이 낮았기 때문에 2690 올라가면 당연히 바람방이 오기겠죠. 요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요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잘 놓치기 쉬울 건 겁니다. 2766. 이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조정을 받아도 이번 달처럼 조정받아도 괜찮아. 4월달 생각보다 조정받지만 또 밑에는 어딘가 매수해야 돼. 그래서 뚫어지게 봤던 거죠. 얘 어디서 살까? 그 지수가 2615 아래서 하면 먹겠구나. 정확하게 2615부터 2560 여기를 마틴 길준이라고 합니다. 121선서부터 바로 241선 6개월선서부터 11개월선 여기가 바닥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엔 위에 올라갈 때 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 얘가 2766을 돌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조정받던 것보다 상승이 더 긴다는 겁니다. 얘가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요번 때로 올라간 다음에 다음 때로 조정받아도 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러면 올라가다가 조정할 때 얘는 일봉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월봉을 그렇게 하는 게 일봉상 조정이어도 얘는 상승 추세 속에 롱 추세 조정이니까 얘는 여전히 이럴 때는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2022년도 여러분들 깨질 때 어떻게 깨진 겁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였는데 내려가다 올라갈 때마다 바닥 찍었나? 그러다 당한 거. 또 내려가다 올라갈 때 또 바닥 찍었나?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작살나게 깨진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성공 투자할 때 김 소장이 생각할 때 성공 투자의 첫 번째 투자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실패에서 배운 게 뭐야 그런다면 저는 추세와 파동입니다. 추세가 우상향이니 아니니 그때가 상향선이면 얘는 파동이 일봉에서 파동이 상승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어 4월달 알겠어. 근데 얘가 진짜 상승 추세가 있고 오늘 고용이 나빠지면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추정에 제로가 작용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보는 쪽도 있거든요. 야 이거 고용이 이렇게 많이 꺾어져?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ISM PMI 지수가 50 언더로 내려오면서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아? 또 하나 뭐였냐면 이 서비스업 이 관련된 비용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야, 이거 너무나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월가의 분위기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때 내가 믿는 건 누굴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따라가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애가 발의 방향도 시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측마다 다 틀리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럴 때 얘는 B라는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B라는 지점 바로 여기고 이 지점 뭐냐? 이 장이 다시 조정은 짧고 상승을 길게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 2766이니까 얘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다고 헤헤거리지 마시고요. 얘가 올라가? 그럼 얘가 2766보다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보고 얘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여길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못하고 꺾였다 그러면 얘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가 여기 돌파하지 못해서도 다음 달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양봉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봐야 되고 만약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음봉을 때려버리면 내가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다음 달 전략까지 5월 달 전략이 아니라 다음 달 전략까지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가 왜 중요하고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미국 증시를 미국 주식을 미국을 투자합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왜 미국을 보냐면 미국은 상해 개념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작살나게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월초 아래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연성어 있었죠. 뭐가요? 자, 제가 중간에 시간을 끊어온 겁니다. 이거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을 보면은 미국도 똑같이 여기 과매도 구간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당연스럽게 발의 방향을 위로 주고 있죠. I'm happy. 일단 첫 한 주 제대로 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미국이 올라갔어도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도 얘가 이번 달에 월초 아래 음봉을 때리다가 올라가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얘가 방향을 위로 정하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미국하고 우리하고 경기 사이클, 경제 구조가 싹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올라가려면 미국이 올라가줘야 우리가 소위 상해 개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뜨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월초 대비 음봉을 때릴 때 우리는 어김없이 작살나게 빠졌습니다. 4월 달도 얘 요만큼 내린 동안에 우리도 확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선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번 달에는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장이구나 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 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저희 내피셜을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진짜 배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자, 지난주 보던 기억나시죠? GDP 지표가 앞 분기 대비 반토막 나면서 야, 경기 작살나는 거 아니니?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PC는 얘가 밑에서 꼬랑지 들면서 올라가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경기는 나쁜데 물가 올라간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분위기가 좋다가도 또 다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릅니다. 4월 PC 결과도 나와봐야 되겠고요. 물론 그것도 사실 예측하는 중간가 법칙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란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알아는 겁니다. 보시죠. 자, 일단 연준이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 QT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0년 3월 달에 저랑 같이 오랫동안 하셨던 저희 찐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도 3월 달부터 여러분들 장 투일스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만약에 테이퍼링의 태자만 나오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근데 역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만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갈 때까지 갑니다. 하면서 투일스 가자 해서 이 장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금리를 인하할 때 그냥 느닷없이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노. 반드시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달구는 예열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첫 단추는 양적 긴축의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게 드디어 나왔던 겁니다. 누구에 비해서? 제롬 팔의 입에서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월별 국채 상한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얘를 축소시킨다. 드디어 기다릴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초기냐면 시장은 또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무지하게 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만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뭔가가 지금 시작된 부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노출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제가 앞에 서두에서 숨어있는 밑그림 찾기, 보물지도 찾기 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죠. 미국이 4월 예상을 믿던 고용지표. 이건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잘 모르는 게 아마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경기 중에 룰을 바꾸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롬 파웰은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룰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면 신규 일자리 숫자가 17만 5천 개가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치인 24만 개는 물론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무려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얘가 일자리에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럼 도대체 룰을 바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내가 내려야 됐다라고 내가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했지만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플레이 타겟팅, 고용인데 이 고용이 얘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근거가 있어야 개입을 하더라도 이거 두를만 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룰을 바꿨다. 이게 뭐냐면 원래 연준이 바라봤던 고용의 어떤 경기 침체의 신호는 원래는 10만 개 언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민자니 뭐니 이걸 통틀어 봤을 때 이건 10만 개 아래는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이제는 20만 개 아래가 침체라고 보는데 얘가 딱 그 안에 딱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졌구나 이렇게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확확 변하고 있냐? 금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얘가 툭툭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전일도 QT를 6월 달부터 한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는데 밑에 게 2월물입니다. 얘가 금리 가장 민감한 경기고요. 얘가 푹푹 떨어지죠. 여기도 오늘 고용까지 20만 건 아래를 밑돌면서 얘도 떨어지죠. 얘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가 달러 인버스 사세요, 그러니까 달러 파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얘가 1350원에서는 구두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쭉 뻗어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땐 1400원 근처에서는 바로 개입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저 그림 기억나시죠? 얘가 1400원대에서 구두 개입이 딱 들어오면 얘가 일단 금방 뚫지 못한다. 그리고 1400원대에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곳을 본다는데 들어왔죠. 우리만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일본도 같이 지금 아직 공식으로 안 났지만 일본도 들어오고 우리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400원대에서 바로 그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올라갈 때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팔았다 샀다 하면 수수료가 되니까 달러 파는 대신에 달러 인버스로 대신 여기를 달러가 미국 주식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사세요 그랬는데 올라갈 때 인버스 여기도 또 내려갔다 올라갈 때 또 다시 인버스 최소한 인버스는 투 타임스로 하시고 최소한 50%는 달러를 파셔야 된다는데 얘가 훅 빠지고 있죠. 왜요? 방금 봤던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위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원달러들이 너 확실하게 한풀 꺾였구나. 보통 우리가 아직 더위가 오진 않았지만 더위가 꺾였구나 할 때는 우리는 8월 15일 지나면은 그땐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차이가 크고 드디어 무더위가 꺾였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더위가 꺾였네 라고 할 때는 저점 붕괴거든요. 이때 중요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5일선이 가격 조정 확 저점 붕괴 이럴 때 1402원 아래면 얘는 꺾입니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얘가 5가가 다음에 저점을 드디어 깼습니다. 물론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또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얘는 분명히 한풀 꺾여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인버스 사신 분들은 일단 성공하셨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환율에 대한 변수 많지만 이미 1400 갈 때 달러 때리세요. 이건 저희 수강생들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이 소지금 달러 인버스 감사합니다. 해지시켜 주셔서. 왜냐면 요새는 미국 주식하는 것이 하나의 붐이잖아요. 이렇게 달러 인버스를 갖고 조절하는데 얘가 드디어 한풀 꺾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아까 연동돼서 그렇게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야, 그러면 도대체 4월 CPI는 어떻게 될까? 얘가만 떨어지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가 중간가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이기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다시 10시 반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가와 저가를 끈 중간값입니다.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입니다. 고가와 저가의 여기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PC나 뭐 CPI가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4월 달께 5월 달 발표되는데 여기다 중간값이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살 때 지금 현재까지는 4월 CPI 그렇게 막 뭐 눈에 물론 얘가 유가가 단어 아니기 때문에 얘만 갖고 얘가 별로 뭐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름값이 내리지 않고는 인플레가 꺾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얘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4월 달에 CPI는.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호재가 하나 있다고 했죠. 보세요. 5월 달께 확 꺾어주고 있죠. 이놈이 확 꺾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달 건 얘가 높다 하더라도 5월 달 CPI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이것을 먼저 선반영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결론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유가는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 개의 표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제목이 대살림 금리나 보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금리가 내려봤자 한 12월 달 정도 가서 내릴까 그러다가 확 오늘 대선한 것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금리는 한번 하고 찍고 그죠? 그 다음에 가서 12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금리나 올해 해봤자 한 번 그것도 한 12월 달 그랬던 것이 9월 달 한 번 찍고 12월 달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바뀐 상태가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얘는 수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왔던 그 사항들은 이렇게 바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체크 포인트 한 장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먼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속도를 조절한다? 드디어 나왔어. 제가 찾던 뭐가? 얘를 축소시켜? 그럼 이거는 이미 연준의 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론 오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금리 인하의 순서를 밟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숨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연준만 쳐다보느라고 사실 재무부만 안 쳐다보고 있는데요. 미 재무에서 공조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예전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대 가까이 갔을 때 여기는 위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얘가 만약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이거 난리가 날 겁니다 해갖고 이때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의 규모를 줄이면서 5%에서 얘가 내려간 것을 혹시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재무부가 다시 공조에 나섰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제롬 파월보다 옐런. 지금 여러분들이 제롬 파월만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옐런이 숨은 뒤에 숨은 그림자입니다. 말씀드렸던 옐런은 전 패드의 의장이었습니다. 바로 재무부의 수장인 옐런이 전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거 봐라. 바이백을 한다네. 그냥 직역하시죠. 바이. 사겠다는 거죠. 백. 다시. 뭐를. 20년 만에 자기네가 국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긴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뭘 앞서고 있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고 있는데 얘들이 돈 안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써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묘수라고 해야 될지 공수라고 할지 여러분 상상에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갖고 오는데 그 돈을 갖고 다시 국채를 사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20년 만에 다시 나온 이유로 아셔야 됩니다. 왜?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가장 숨어있는 재료가 뭐냐 그럴 때는 다른 재료가 아니라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 가장 숨어있는 재료다. 왜? 바이백. 무려 20년 만에 처음 합니다. 그것도 누가? 제니 옐런 의장이. 한마디로 정치색이 포함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했다가 다시 재매수한다. 자,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뭐 하겠다고 이제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돈이 왕창 들어와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있고 안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에 돈이 쌓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만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자기네가 개입해갖고 금리를 찍어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니 옐런의 모양이던 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국채 발행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금리에 곧바로 부담을 준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돈으로 다시 국채채무를 쓴다. 이게 숨어있는 바이백. 제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뭐로 잡을까? 바이백. 이게 사실 현 시장에서 숨어있는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한 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응 전략. 일단 먼저 올라갈 때 아까 했지만 얘는 내려와 봤자 이게 롱이고 숏이니까 얘는 내려오면 넌 내려와도 올라가야 돼. 떨지 말고 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보통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요. 떨지 말고 얼지 말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 긴장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네가 먼저 2690이 올라가는 게 기본이고 네가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니 안 하니를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건 대응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예측과 대응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데 이건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얘가 많이 올라가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얘를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5일선 아래로 찍어 내려 누른다면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5일선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 달에 5일선 바디를 주면, 그러니까 5일선 바디가 이렇게 처마 끝에 음봉이 열린 겁니다. 이게 나오니 아니면 네가 얘를 돌파하니 이걸 우리가 계속 대응의 전략으로 맞춰가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은 10시 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